핑크보이 보험쟁이 송희원 지점장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누구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을 두고 아주 많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보험 설계사 또한 둘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쪽이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곤 합니다. 갱신형 혹은 비갱신형 중 한 방향으로 쏠린 주장은 영업을 위한 주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때도 나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입니다. 지금부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납입 플러스 갱신 시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갱신형 보험의 해지를 권하는 글들이 종종 보이죠. 그 글들에서는 해지 후 해결책으로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비갱신형 보험 가입을 언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사항이 아니죠. 보험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위험의 발생 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20대 청년보다 60대 노인의 암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암 진단자금 1,000만 원에 가입할 때 20대보다 60대 가입자의 보험료가 비쌉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상승합니다. 이런 보험료의 차이를 우리가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30세 남성이 100세 만기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30세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매월 납입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만약에 갱신 주기가 1년이면 31세 때 해당 연령의 암 발병 확률과 같은 주기에 동일한 암 진단자금 가입자의 실제 암 발병률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30세 때 암 걸릴 확률과 31세 때 암 걸릴 확률 혹은 40세, 50세 때 암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이 과정을 100세 만기까지 반복하는 것이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갱신 주기는 실손 의료보험처럼 1년 주기인 것도 있고 그리고 3년 이상인 것도 존재합니다. 주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를 계산하는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에 가입하면 20년간 보험료를 납입 후 100세까지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 20년 동안 매달 납입할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세까지 전체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로 계산을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갱신형은 보험 기간 동안 납입해야 할 전체 보험료를 초기에 납입합니다. 이 때문에 갱신형 보험으로 암 진단자금 1,000만 원 상품을 가입하는 보험료 대비 좀 더 많은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보험료 계산 방식을 놓고 실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고민해볼까요? 사고 발생 전까지 납입한 총 보험료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따져본다면 사고 발생 시기에 따라 어떤 보험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먼저 보험 가입 초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갱신형 보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가입 초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사고가 빨리 발생하면 냈던 보험료보다 더 큰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보험 기간이 끝날 때쯤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갱신형 보험이 유리합니다. 물론 어떤 보험이 유리한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도 없고 향후 갱신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실손 의료보험에서 경험하듯이 갱신형 보험 100세 보장은 이론상만 가능할 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갱신형 보험료가 갈수록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연령층은 수입이 단절된 상태에서 갈수록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양질의 계약을 다량 확보해서 위험률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본업인데 이를 실패하여 발생된 손해율 악화를 갱신보험료로 인상을 통해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니까요. 소비자의 연령,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면 갱신형 보험도 괜찮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이 수입이 있는 활동기에 보험료를 더 내서 은퇴 후 수입이 단절되더라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비갱신형 보험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구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때까지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좀 더 확실해집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죠. 보험사들이 갱신형 보험만 판매한다면 소비자가 비갱신형을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당국이 나서서 보험사들의 이 무분별한 갱신형 보험 판매 확대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라고 금감원, 금융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험 자유화를 빌미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완벽한 보장을 자랑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현재 내 상태에 맞게 설계를 하고 나에게 맞는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보험은 절대적으로 확률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